목표가가 24,000원이 맞냐? 아니면은 64,000원이 맞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세븐뱅크와 가깝냐? 아니면은 이 위뱅크와 가깝냐?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어제부로 마감을 했습니다. 58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요. 180만 계좌가 참여했습니다. 중복 청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180만 명이 다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따상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선 생각을 했었는데, 청약 시기가 다가올수록 증권가에서는 너무나 이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39,000원이거든요. 근데 24,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장하고 나서 3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BNK 투자증권처럼 부정적으로만 증권사가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목표가를 6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목표가가 24,000원이 맞냐? 아니면은 64,000원이 맞냐? 오늘은 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두 증권사의 목표가 산출 방법, 그리고 그 논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과연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실제 어느 쪽에 가까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BNK 투자증권과 SK증권의 카카오뱅크 목표가 산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 은행이 노플 대출 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시기가 2006년부터 2008년. 자, 이때 PBR이 한 2배 정도였다는 거예요.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같은 말로 그 기업의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냐. PBR이 2배다 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주당 순자산보다 주가가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은행업의 그런 PBR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06년도부터 2008년이라는 거죠. 21세기 기준으로요.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2021년 말 자본 총계, 이게 한 5조 5,800억 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 2배를 적용해서 시가총액을 11조 2천억 원으로 제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로 환산하는 목표가가 24,000원이 나온다. 자, 이렇게 목표가를 산출을 했어요. SK증권 볼게요. 자,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타겟 PBR, BPS 나오는데 사실상 읽어보면은 BNK 투자증권과 목표가를 산출한 방식이 똑같습니다. 단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타겟 PBR, 국내 은행 역사상 최고치, 21세기 은행권의 최고 PBR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즉 1999년 6월, 이때 KB금융이 월평균 PBR이 2.36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BNK 투자증권은 PBR 2배, 근데 SK증권은 2.36배.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SK증권이 BNK 투자증권보다 약 한 15% 정도 할증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목표가는 보시다시피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나오죠. 금리 차를 반영을 한다. 당시 금리가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6.76%입니다. 현재 금리 같은 경우에는 1.5%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로 인해서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구할 때는 그 기업의 예상 캐시플로우, 순이익 이런 것들을 구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할인율을 얼만큼 반영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금리, 이걸 반영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당시에 1999년 이때는 국고채 금리가 6.76%였다는 거예요. 즉 할인율이 높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에 은행 업종의 PBR이 2.36배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할인율이 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낮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더 가치를 할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기간 채권 가격은 2.3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타겟 PBR 2.36배에 2.31배로 추가적으로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64,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은 BNK 투자증권이나 SK증권이나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 PBR도 1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근데
큰 변수가 무엇이냐면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고채 금리와 지금의 국고채 금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즉 할인율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가치가 훨씬 높게 나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K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율을 반영하는 그 로직을 모를까요? 자, 그건 아닐 겁니다. 그 기업을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약간 끼워 맞추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BK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별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할인율이라는 변수를 제외를 한 것 같고, 반면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좀 좋게 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많이 할증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한쪽은 좋게 보고 한쪽은 안 좋게 보고 이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BNK투자증권이 보는 카카오뱅크 어떤 부분이 문제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이자 이익 확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은행의 이익이 대표적으로 이자 이익 그리고 비이자 이익으로 나뉩니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간단하게 본다면 송금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교차 판매를 들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 펀드, 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카카오뱅크가 그룹사의 시너지를 통해서 잘 파느냐, 이 부분이 바로 비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BNK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교차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카카오뱅크의 트래픽이 좋고 카카오 플랫폼의 파워가 좋다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보험을 팔고 그다음에 캐피탈, 대출을 일으키고 펀드를 팔고 이런 부분은 다른 영역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뱅킹 이쪽 트래픽 같은 경우에 현재 카카오뱅크가 1위입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도 모바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영원한 강자가 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성장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의 대출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금융지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3조 원 정도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기준으로 18조 5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출 규모를 보자는 거죠. 대출을 통해서 이자 이익을 발생을 시키니까요. 총 대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243조고요. 카카오뱅크는 22조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합니다. 기업 대출은 아직 없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하나은행과 같은 신용대출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5년간 연평균 대출 성장률이 16% 정도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상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중금리 대출 확대 시 마진 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현재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평균 중금리 대출 규모가 전체 대출 자산의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을 30%까지 확대할 것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금리 대출이 뭐냐? 신용도가 썩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금리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손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대손 비율이 뭐예요? 대손율이 1%다 라고 한다면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만원, 1% 정도 떼인다. 자, 그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20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있는데, 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뭐냐? 자, 쉽게 말해서 신용도가 별로 안 좋은, 자,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떼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출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0.23%예요. 그 이유가 카카오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자, 보시다시피 리스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커질 것이다. 대손율이 높아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대출 성장률이 아무리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안 늘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SK증권은 과연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카오톡 및 계열사의 플랫폼 파워, 이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설립을 하고 나서 영업을 시작한 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일본, 미국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흑자 전환할 때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단 7개 분기 만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카카오의 플랫폼 파워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맞죠. 사실 4,600만 명이 쓰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뱅크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카오페이 증권, 즉 금융 계열사를 통해서 확실히 이 카카오뱅크의 입지를 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BNK 투자증권과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언택트 금융 모델의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CI 비율 전망입니다. 자, CI가 뭐냐? 코스트 인컴 레이쇼입니다. 즉 전체 은행의 매출액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CI 비율이 52.2%입니다. 이게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해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이 대출 규모가 시중은행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서 이 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뱅크는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직원이 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4대 은행 기준으로 직원이 15,000명에 달해요. 이 구조를 한꺼번에 확 바꿀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판관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40%대고 시중은행은 6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판관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적인 차원에서도 고객한테 더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메리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2026년까지 대출 자산이 연평균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금리 대출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BNK 투자증권과 다른 논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 비율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이쪽은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6년까지 순이익이 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BNK 투자증권과 SK증권이 동종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각각 다릅니다.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세븐뱅크,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위뱅크, 여기를 카카오뱅크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세븐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높게 받은 PBR이 4.3배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1.3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기준으로 PBR이 지금 현재 3.3배거든요. 반면에 이 위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긴 비상장사예요. 하지만 2019년에 평가를 하기로는 PBR 8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BR 8배다. 근데 카카오는 공모가 기준 3.3배니까 싸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위뱅크가 적절하냐 아니면 세븐뱅크가 적절하냐, 그거는 사업 모델의 유사성 그리고 그 나라의 핀테크의 발전 상황,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븐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미쓰비시 은행과 KDDI,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 같은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통신사가 합작해서 만든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위뱅크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가 만든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만든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카카오와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 EY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2015년부터 국가별로 기존 금융이 핀테크로 얼마나 잘 대체가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 핀테크 도입 지수를 보면 67%입니다. 100%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87%입니다. 글로벌에서 거의 탑이에요. 일본을 보시면은 34%입니다. 웬만한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국민성, 문화 영향이 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작년에 일본의 현금 결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70%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결제 비중이 20%입니다. 나머지 80%는 비현금 결제고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거리에서 구걸하신 분도 QR코드로 구걸을 합니다. 자, 그만큼 비현금 결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세븐뱅크와 가깝냐 아니면은 이 위뱅크와 가깝냐. 개인적으로는 위뱅크와 좀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BNK 투자증권의 논리, SK증권의 논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와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차 판매가 힘들다.
그리고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금융 기업들이 잘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반면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성장률이 2026년까지 연평균 19%로 잘 성장을 하고, 그리고 대선 비용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약간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양 증권사의 의견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동의를 하냐,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반 은행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 BNK 투자증권 쪽 논리가 맞고요. 반면에 내가 정말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리고 텐센트의 위뱅크처럼 카카오도 거대 플랫폼이고,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국내 은행이 저평가 된다 하더라도 이 그룹사와 시너지를 통해서 색다른 그런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SK증권 이쪽 논리에 더 동의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BNK 투자증권이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SK증권 쪽의 논리처럼 상장하고 나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쪼록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